이번 시간은요, 교재 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성과 속성인데요. 자, 특성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01번 보시면 부동산 특성은요, 올해 무조건 출제가 돼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언제나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특성 먼저 1번 자연적 특성은 표를 보시면요. 부부 연계 암기하셨죠? 부부 연계에다가 인접성까지 포함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냈어요. 먼저 자, 부동성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단독 문제가 여기서 5번 나왔거든요. 단독 문제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다음에 부정성도 별표하시고 단독 문제가 6번 나왔습니다. 부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부동성 하게 되면요. 두 번째 항목,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바로 부동산 시장과 관계됩니다. 국지적 시장 동그라미. 자주 나오죠. 국지적 시장을 다른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부르죠. 부분시장 적어주시고요.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은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해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견본과 진열이 어렵잖아요. 따라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자, 세 번째 밑줄 하세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밑줄.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지역별로 하게 되면 세종시 떠올려요. 세종시. 세종시가 인구가 자꾸 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증가합니다. 초과 수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아파트 자꾸 짓죠. 초과 공급입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공급이 나타납니다. 가격 내려가요. 부동성 때문에 권리 이익의 가격 밑줄.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그 땅 자체를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의 가격입니다. 활동 내려가요. 부동산 활동은요. 두 번째 항목 임장활동 밑줄, 정보활동 밑줄 모두가 부동성에서 비롯되고요. 정책 내려가죠. 정책은요. 외부 효과 동그라미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부동성 때문에 외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평가 방식이 있죠. 평가 방식은요. 지역 분석 동그라미, 감정 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 부동성을 근거로 들 수 있고요. 다음에 부정성은요. 자, 부동산 경제 파트에서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밑줄 하시고요. 가격 내려가죠. 부동산 가격은요. 공급이 수직이니까 밑줄입니다. 균형 가격 성립을 어렵게 한다. 밑줄. 뭐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죠. 활동 내려가죠. 활동은요. 주로 이용 활동인데 집약적 이용 동그라미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이 강조됩니다. 정책 내려가요. 정책은요. 항목 2개 있죠. 토지가 부족하죠. 그러면 희소성 문제 밑줄. 희소성은 부정성을 의미하고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게 되고요. 토지 공개념 근거 밑줄. 공개념 근거를 지시합니다. 다음에 평가 방식이 있죠. 평가 방식은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따라서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영속성 넘어가죠. 영속성은요. 부동산 경제에서는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를 밑줄입니다. 특히 투자에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한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가격 내려갔어요. 가격은요. 가격과 임료로 분리된다. 밑줄. 이때 가격은 다른 말로 소유이익이죠. 임료는요. 이용이익을 말해요. 따라서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된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요. 평가 방식이 있죠. 평가 방식에서는요. 감가상각 적용 배제가 된다. 밑줄 하시고요. 또 수익 방식의 근거를 지시하는데 화살표 직접법 밑줄. 토지는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가 않죠.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개별성 넘어가죠. 개별성은요. 부동산 경제를 보게 되면 시장과 특히 관계되는데 시장이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이다. 첫자 BBB 동그라미. 시장이 BBB가 되면 개별성과 관계됩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밑줄 하시고요.
정책 내려가요. 정책에서는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밑줄 하시고요. 맨 끝에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은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에 인접성 넘어가죠. 인접성은 부동산 정책을 봅니다. 정책에서는요. 자, 모두 밑줄하죠. 개발이익 환수 논리의 근거를 지시하고요. 다음에 외부 효과 근거도 지시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2번 인문적 특성 넘어갑니다. 자, 크게 용병가 세 가지죠. 용도의 다양성만 별표 한 개 하시고 단독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요. 부동산 경제에서는요. 경제적 공급 동그라미, 경제적 공급.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수면 매립 있죠.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고 경제적 공급 증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택지 조성이 있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역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되고요. 네 번째, 토지의 집약적 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공급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용도의 다양성은요. 가격 재원칙에서는 최유 사용 원칙, 최사 원칙 동그라미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합 분할의 원칙 가능성 넘어갑니다. 병합 분할은요.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 경제는 주로 대규모를 통한 대량 생산 가르치죠. 자, 얘는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평균 비용과 관계된다. 평균 비용이죠. 화살표 평균 비용 적어주고요. 대량 생산하게 되면 평균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따라서 규모 경제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틀린 말입니다. 평균 비용이에요. 자, 가격 내려가세요. 한정 가격 밑줄. 다음에 폴로테이지 현상 밑줄. 즉 합병, 합의를 말하고요. 다음에 개입 원칙 밑줄. 여기까지 모두 단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 내용은요. 부동산 특성을 보고 02번에 있죠. 부동산 속성은요. 다음 주 진도이기 때문에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문제 확인합니다. 39페이지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묻습니다. 14회 때 나왔죠. 1번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 상태도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바로 정답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앞뒤가 안 맞죠. 합병 분할은요. 인문적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잘 바꿔서 물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토지 면적을 분할 구해갈 수가 있다. 법적 제한 없이 틀렸죠. 법적 제한을 받으면서 자, 분할 가능하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3번요.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일물일가 법칙은 뭐 때문에? 개별성이죠. 얘가 틀렸고요. X. 4번요.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 내구성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틀렸고요. 5번요. 개별성은 지형, 지세, 면적 등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개별성은 가격이나 수익 등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3번, 7번 볼게요. 3번,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현실적이고 구체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구체적 시장 틀렸죠. 부동성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추상적 시장이 원칙적입니다. 추상적 시장이죠. 틀렸습니다. 2번,
부정성은 토지 공급을 탄력화시킨다. 아니죠. 어떻게 고칠까요? 비탄력화도 맞지만은요.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죠.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틀렸고요. 3번요. 부동산을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성질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이다. 자, 여러 용도의 다양성은요, 인문적 특성이죠. 자꾸 이렇게 바꿔서 묻죠. 자연적을 인문적 바꿔서 묻잖아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틀렸고요. 4번요. 개별성은 일물가 법칙이 부동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이 맞고요. 5번요. 홍수 등에 의해서 토지가 유실이 가능하므로 영속성은 부동산 특성이 아니다. 아니죠. 홍수에 의해서 토지가 유실되면요. 그렇다고 해도 공간이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은 것이니까 영속성은 특성으로 봐야 되겠죠. 특성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 정답 4번이고요. 자, 문제 7번 넘어가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영속성 박스 묻습니다. 박스니까 지문 5개 나왔죠. 이 문제가 언제 나왔죠? 26회 때입니까? 그러면서 패턴 보세요. 자, 영속성 물으면서 박스 지문 5개 넣었어요. 최근 패턴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영속성이 언제 나냐면요. 26, 27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박스 먹게 되면요. 이제는 부를 물게 부동성 또는 부정성입니다. 요즘은요. 특정 성질을 물으면서 박스에서 고르시오라고 잘 묻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래 묻는다면 영수성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부동성이나 부정성을 물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업번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부정성이죠. X.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니은번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 안 된다. 영속성 맞죠? O입니다. 디귿번 활동을 임장활동화시키면서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이 필요한 것은 부동성이죠. 해당 안 되죠. X. 리얼번요. 일물가 법칙이 배제가 되면서 토지시장 간 상품끼리 완전 대체의 관계가 제약이 된다. 개별성이죠. X가 되고요. 미음번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 요구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영속성 설명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니은번과 미음번 두 개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예상 문제 43페이지 봅니다. 1번과 2번 볼게요. 1번, 2번. 1번.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부동성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외부 효과 맞죠? 활동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시행물에 대한 부분상으로 존재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2번요. 영속성은 유용성이 영속적이므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중고 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한다, 하지 않게 한다. 하지 않게 하죠.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새 땅, 헌 땅, 중고 상품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부정성은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면서 균형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맞습니다. 토지의 공급 제한으로 인하여 활동에 있어서 최유용 원칙의 근거가 된다. 자, 최유용 원칙 맞는데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최유용 원칙입니다. 자, 최소가 강조되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부 연계 중에서 바로 부정성이죠. 토지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절대 부족하니까 부족한 땅은 이렇게 최사로 이용이 됩니다. 부정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최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요. 둘 다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부정성을 근거로 묻는 것이 한 번, 두 번, 정확히 두 번 나왔어요. 용도의 다양성은요.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얘가 더 많이 나왔어요. 둘 다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성도 최사의 근거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개별성은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하므로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지시한다. 맞는 말이죠. 자, 시장을 비공개적이고 표준화성을 갖게 만든다. 표준화 틀렸죠. B자가 빠졌네요. BBB 아시죠? 비표준화성입니다.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요. 인접성 때문에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공법적 측면에서 개발력의 사회적 환수 논리 근거를 지시한다. 맞는 말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2번요. 부동산 특성에 대한 파생 현상을 열거하였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부동성은 외부 효과 발생 맞죠? 토지 공개념 근거는 무엇 때문에? 부정성이죠. 얘가 틀렸죠? 부정성. 2번요. 부정성 때문에 균형가격 성립을 가능케 한다. 아니죠. 균형가격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죠. 불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희소성 근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틀렸죠. X. 3번요.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킨다. 맞죠.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치 중에서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 토지는 직접법이죠. 틀렸습니다. 4번요. 개별성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없다.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물리적 대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용도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적을 빼야 됩니다. 물리적 관점에서만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죠. 5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최사의 강조 근거가 되면서 부동산 결정에 비가해성의 근거를 지시한다. 자, 비가해성은요.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이죠. 토지는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비가해성 근거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맞네요. 다음에 문제 3번, 4번, 5번, 7번 보겠습니다. 3번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완전 동일한 물건이 없다. 앞뒤가 안 맞죠. 동일 물건 없으면 개별성이죠. 부동성 틀렸습니다. 2번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권리이익의 가격 맞습니까? 맞죠. 부동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고 소유권을 사고 팔죠. 권리 가격 맞습니다.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 내지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부동산 가격이나 현상을 국지화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부정성이 아니고 부동성이죠. 부동성. 틀렸습니다. 4번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은 기백화되고 맞습니다. 균형가격 성립은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X. 5번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수입하는 방법은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이죠. 직접법의 근거를 지시합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에서요. 부동성 때문에 공인중개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요. 조금 중개사 제도 조금 회의가 들죠. 왜? 정부가 규제가 너무 심하고요. 세금 자꾸 올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폐업하는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은 분위기가 어두워요. 어둡지만은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요. 희망을 많이 봤습니다. 중개사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수업 마치고 주로 서울에서 실무 활동, 평가서도 만나고 해서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마침 지방에서 선약이 잡혀가지고 다음 주는 지난주에는요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합격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목요일 되면 중개사 하신 분도 많이 만났는데요. 이 만나신 분이 작년 시험 보고요 12월 초에 바로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원래 합격했어요. 어떡합니까? 개업합니까? 소공사로 근무합니까? 먼저 소속 중개사로 근무해가지고 아마 나는 한 6개월쯤 근무해야지. 가장 일반적으로 소공사로 하면서 일을 배우잖아요. 이분은요. 자, 모든 건 무시하고요. 바로 개업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입니다. 작년에 12월 초에 바로 개업을 해요. 개업하고요. 자, 지방인데요. 지방의 대구 쪽입니다. 대구 법원. 법원 쪽에 요 주변에요. 큰 오피스텔을 짓거든요. 오피스텔. 요것 보고 이제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주로 중개 수수료 받아는요. 오피스텔이니까 분양 마케팅이 있죠. 분양하는 거예요. 요걸 노렸거든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하는데 계속 분양 수수료 보고 이제 차린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이분은 실무 아무것도 몰라요. 계약서 써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실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하면서요. 첫 달에 수수료를요. 2,500만 원 벌었어요. 첫 달이요. 1월 달에도 2,5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같이 하면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서로 실무기 계속 나눴거든요. 예, 서로 실무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약 6개월 지났죠. 6개월 동안에 교수님 하면서 저요 6개월 동안 번 게 1억이 넘어간대요. 잘 번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요 2억을 벌지. 저보다 벌이가 좋아요. 갑자기 저도요 자격증은 별도로 성서로 걸어놓고 이제 오픈 준비가 돼 있지만은요. 야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참 실무를 빨리 잘하셨습니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돈 번 이유는 뭐 때문에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서울대 아닙니다. 최고대학 서울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대학은요. 더리대. 더리대가 최고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무조건 합격하세요. 몇 달 동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격하시고 재지 마세요. 6개월 동안 뭐 배울까? 재지 마시고 무조건 들이대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무조건 들이댄 거예요. 들이대어서 모르면요. 일단 모르는 거는요. 일단 이 전략이 뭐지? 공동력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반 포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들이대 가지고 이만큼 1년 동안에 억대 이상을 벌었대 말입니다. 정말로 이분은요. 밀어붙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이대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실무는 잘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요. 거의 50이 다 됐어요. 40대 후반입니다. 그 나이 불구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요. 일단 오픈해가지고 바로 직접 부대끼면서 배웠잖아요. 아주 돈 잘 번 케이스입니다. 또 한 분 더 계세요. 합격하신 분인데요. 작년에 어느 학원의 오전반 반장입니다. 혹시 저희 학원도 반장이세요? 아, 반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반장 하시니까 대부분 다 합격을 잘 하시더라고요. 반장하면 좋은데 이번은요. 오전만 반장을 맡으면서 합격은 했어요. 했는데 이번은요.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합격하면요. 실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번은요. 합격하면서 오픈하면서요. 큰 돈은 못 벌지만은요. 야, 이분도 특별해요. 정말로 자기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개사보다 훨씬 그 이상의 자기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량이 엄청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독서를 많이 한다고 자부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해요. 한 달에 책을요, 약 20권 본대요. 엄청 보는 겁니다. 관련 실무를 공부를 엄청 하더라고요. 대화하니까 뭔가 되게 많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방에서요. 중개 실무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와요. 경비 써가면서. 서울에 건대라든지 유명한데 또 군데군데 유명한 실무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는 꽤 비싸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심지어 2달 과정에 15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100 몇십만 원 비용 들어가면서요. 교통비 들어가면서 왕복하면요. 차비가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계속 공부하러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중개 실무를요. 연결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앞으로 대세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걸 자꾸 연결합니다. 스스로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우는 중에 하나가요. 하나가 드론 배우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드론이 중개실무가 연결됩니까? 드론이요. 드론 배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블로그 열고요. 블로그도 개설하고요. 홈페이지 열고요. 되게 블로그나 홈페이지 열게 되면 별도로 자기 광고하기 위해서 매물 올리잖아요. 사진 찍어 안 올려요. 드론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촬영을 쫙 해가지고요. 이렇게 쫙 PC를 잘 만져요. 올려버리면 이게 특화됩니다. 같은 구매자가 보더라도 사진 찍은 거하고요. 광고 올린 게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요. 이게 몇 년 지나면요. 크게 벌 흐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개실무 하시면서 계속 이쪽에 특화시켜 가지고요. 빅데이터 연구하고요. 통계. 자꾸 앞서가더라고요. 정말 실무를 잘 사람이 앞으로 크게 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7월 중에 제가 요청했어요. 제가 사무실 놀러 갈게요. 7월 중에. 그래서 따로 놀러 가면요. 이 앞으로 흐름이 되었어요. 한 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요.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저는 앞으로 2달, 3달마다 계속 찾아갔어요. 앞으로 흐름이 돼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서로 도움 되니까요. 서로 귀인 관계죠. 아주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 공부요. 공부 길게 걸지 마세요. 공부 오래 해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무조건 끝내버리고요. 내년부터 뭐 실무 들이대고요. 또 앞으로 계속 4차림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요. 그러면요. 점점 더 성공은 빨라집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히 배운 것만으로 그냥 중개 실무 수수료 받아야지. 그런 틀을 깨버리시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크게 번 돈 6개월 만에 크게 자리 잡았다. 또는 도론 배우더라. 아주 산단한 생각이더라고요. 아주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빨리 학교 가셔서 내년부터 더 자기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5번 계속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의 파생된 특징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부동산 따져볼까요? 기업번. 국지적 시장은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이죠. 무엇 때문에? 부동산. 두 번째, 임장활동은 부동산이죠. 추상적 시장은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지역 분석은 부동산. 외부 효과? 부동산. 일물가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것은 개별성이죠. 하나만 틀렸죠. 5개가 모두 맞네요. 정답 5개 5번입니다. 문제 5번 볼까요?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문이 아주 많네요. 영속성. 기억번.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 때문에?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성이 영속성이죠. 다른 말로 수익성이 영속적이니까 수익 방식의 근거를 제시한다. 맞습니다. 감정평가 활동에서 개별 분석은 무엇 때문에? 개별성. 틀렸습니다. 디귿번요. 토지 환원율의 경우에서 자본 수익률이다.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원율입니다. 자, 환원율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봅니다. 지금 토지를 뭐죠? 토지의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하게 되면 단어 두 개 아시죠? 무엇더하기 무엇이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다. 여기서 자본 수익률은 다른 말로 할인율이 되고요.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입니다. 이제부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나누어서 비교합니다. 토지의 환원율은 당연히 자본수익률, 할인율 포함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 특성 때문에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제로가 돼요. 따라서 토지의 환원율은 바로 자본수익률만 가리킵니다. 따라서 5가 됩니다. 다음에 건물은요. 자본수익률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건물은 상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둘 다 포함돼요. 건물의 환원율은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상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환원율, 자본수익률만 가리킵니다. 자, D급번 옳은 지문이에요. 리얼번요. 누대의 토지는 무슨 말이죠?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자손손 물려줄 수가 있죠. 상속 가능하죠. 영속성 맞습니다. 리얼번요. 추상적 시장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B업번 정보활동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이죠. C업번요. 집약적 이용은 무엇 때문에? 부정성 X가 되고요. 2형번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가 되는 것은 영속성 O가 됩니다. G업번 감가상각 적용 배제는 영속성이죠. 그러면 영속성 하게 되면 D업번 수익 방식의 근거, D형번 토지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다음에 리얼번 누대 토지간, 2형번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G업번 감가상각 적용 배제가 돼요. 5개죠. 정답 4번입니다. 문제 7번 볼게요.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요. 자연적 특성인 부정성과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취사가 강조되는 근거가 된다. 이거 나왔죠. 요대로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취사가 강조가 된대요. 맞는 말입니다. 2번요.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그 위치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용 상태도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3번요. 후보지와 이행지 같은 용어에 내포된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용도 전환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 관리 전략은 필요하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5번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은 점차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뒤에 게 틀렸죠. 뒤에 건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성립이 하지가 않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9번과 10번 봅니다. 9번요. 용도의 다양성에 파생되는 특성이 아닌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 결정에서 비가해성의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비가해성의 근거 맞습니다. 2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이용상 시계열적 적합성의 판단 근거가 된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시계열적 적합성입니다.
자, 쉬운 말로 시계열상하게 되면 바로 쉬운 말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토지는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용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용도가 바뀌게 되면 뭘 따지지? 이때는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성숙도를 따지죠. 성숙도가 빠른 경우가, 용도가 빨리 바뀐다.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한 경우에. 이때 기준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성숙도가 빠른 경우는요, 현재 용도, 장래 용도, 장래 용도를 중시하죠. 그래서 용도 전환 후가 됩니다. 용도 전환 후에 장래 용도를 중시하니까 얘가 적합화돼요. 성숙도가 완만하면요, 현재 용도, 장래 용도, 현재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더 적합하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바로 3번 지문, 2번입니까? 2번 지문요. 3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죠.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탄력적이 된다. 맞습니다. 4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적지론은요,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죠. 따라서 적지론 근거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수평이 아니고 뭐? 수직. 하면 큰일 나요. 왜 수직입니까? 수직은 부정성. 지금은 뭐?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요, 이꼴 용도적 공급 이꼴 경제적 공급이잖아요. 그럼 무슨 모양? 우상향. 따라서 완전 수평 틀렸고요. 우상향 모양이 됩니다. 틀린 답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10번요.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의 합병과 분할은 물리적 상태인 토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토지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고 둘 다 이루어진다. 그죠? 이루어집니다. 틀렸고요. 2번.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자, 경제적 위치는요, 저재물 세기교 들어봤죠? 그래서 요걸 따지는데요. 첫 번째, 수성수단의 신설과 확장. 이게 바로 교통체계 상태를 말해요. 경제적 위치 맞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강화, 얘가 틀렸죠. 세제가 아니고 세부담으로 고쳐야 됩니다. 세부담의 강화가 바로 경제적 요인입니다. 세제가 틀렸죠. 세제는요, 행정적 위치를 말해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요. 용도의 다양성은 이용상 우선순위 문제를 발생한다. 무슨 말이죠? 이용상 우선순위. 용도가 다양하면요, 우선적으로 최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최사의 용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토지수의 양과 질은 결정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 맞습니다. 병합 분할은 토지의 자연 상태에서도 합병 분할은 가능하다. 아니죠. 병합 분할은요, 자연적 특성이 아니고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가 아니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합병 분할이 가능하죠. 항상 사람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5번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예로서는요, 부동산 가격의 통제, 공원의 폐지, 토지의 지목 제한 제도를 들 수가 있다. 공원의 폐지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공원의 폐지는 다른 말로 공공시설 정비를 말이에요. 공공시설 정비하게 되면요, 공원이 신설 폐지되거나 아니면 학교가 신설 폐지를 말해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공공시설 정비는 사회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얘가 틀렸죠? X.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14번인데요. 14번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되고요. 자, 문제집은요,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고요. 오늘 잘했죠? 자, 실전 테스트 문제가 매주마다 8문제가 나가요. 자, 문제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당연하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어렵게 냈습니다. 왜냐? 목적이 있어요. 자, 시즌 테스트 목적은요. 우리가 10월 27일 시험을 치잖아요. 원래 학교는 시험 수준은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레벨이면요. 따져볼까요? 지금 7월 달이에요. 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하면요. 이 원래 시험 수준에 비교해서 좀 더 어렵게 높게 공부하면요. 이 문제가요. 낮아 보여요. 쉬워 보입니다. 정반대로요. 너무 쉽게 공부한다. 낮게 공부하면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할래요? 후자를 택할래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어렵게 준비하면요. 이 문제가 아주 쉬워 보이거든요. 항상 전략은요. 좀 난이도 높게 공부했어요. 실전이 쉽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일부러 이런 문제를요.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실전에 아주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요. 해설강의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점수 나오죠. 8개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3개 맞더라. 2개 맞더라. 때로는 어떤 분은 1개만 맞아요. 예. 절대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1개 맞고 2개 맞고 5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문장은 틀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틀린 것들을 강의 듣고요.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절대 결과, 점수가 좋다 나쁘다 절대 따지지 마시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얻은 것이 많다면요. 굉장히 이제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점수 따지지 마시고요. 또 이 문제는요. 다음 주부터 10분 빨리 오셔가지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지도 않고 강의 듣는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공부예요. 왜? 시험은 여러분이 치는 거니까. 이거 자꾸 치면서요. 틀려보고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틀려보고 교정받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겠는데요. 문제 1번 보기 전에요. 2번 먼저 보고 쉬겠습니다. 2번 보고 쉴게요. 2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관련되는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예. 오늘 공부했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이니까요. 이 문제가요. 상중하 중에서 아주 어려워요. 상급 문제예요.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포인트가 뭡니까? 같은 성질 4개 찾고 다른 거 1개 찾아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가요. 1번, 2번, 3번, 4번 답이 몇 번 나오던가요? 1번요. 4번요. 또 몇 번? 3번요. 고루고루 다 나오네 이거죠. 예. 자, 요 중에 답이 나오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부동산 시장은 구로공단 지역과 울산 공단 지역이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죠.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 부분 시장. 따라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3번에 되고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입니다. 무슨 특성? 부동성입니다. 5번요. 중개 어린이 가지고 온 물건을 확인한다. 무슨 활동? 임장 활동. 무슨 성질? 부동성. 그래서 같은 성질입니다. 2번 올라가요. 핀피 현상과 님비 현상이다. 핀피는요. 정의 외부 효과죠.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 같은 성질입니다. 3번요. 부동산 담보대출은요. 은행 가세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면요. 은행은 돈 절대 그냥 안 빌려주죠. 뭘 합니까? 반드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왜 등기하죠? 부동성 때문에 등기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담보대출하면 저당권 등기 떠오르시면서 뭐 부동성 때문에 등기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성질입니다. 1번요. 도심지에 고층 빌딩이 많다. 얘는요. 뭘 말하죠?
고통병이 많은 것은요. 집약적 이용이다. 조방적 이용이다. 집약적 이용. 무엇 때문에? 부정성력.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보았고요.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봅니다. 쉬겠습니다.